뭐 윈도우가 뭐, 설치가 안 돼요? 아니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SSD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끼기만 해도 바로 작동되잖아요. 예, 예, 예. 근데 뭐 파일이 뭐 로그 파일이 뭐 아, 손상됐다고 그럼 하면서 윈도우는 안 깔아보셨어요? 안 돼요, 아예. 그러니까 뭐 설치가 안 돼요? 예. 그 기존 거 삭제도 안 되고 그래서 옆에 컴퓨터로 이제 이걸 빼가지고 장착해서 했더니 또 그 D드라이버 인식은 되더라고요. 그럼 지금 기존의 그 보드랑 케이스만 바꾸신 거예요? 그렇죠. 케이스랑 그래픽도 바꾸셨나? 그치. 아니 그래픽은 그대로예요. 아, 그대로. 네.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쓰는 거는 메모리랑 그래픽 카드고, 쿨러도 바꾸신 네, 거예요? 쿨러도 바꾸고, 그러니까 CPU 바꾸면서 보드 같이 바꾸고, 아, CPU 보드, 그럼 메모리도 바꿨겠는데? 네, 그 SSD는 그대로고. 메모리 그대로고 그러면 CPU는 그러니까 제목이 요번에 바꾼 게 케이스, CPU, 보드 이렇게 세 개예요. 메모리가 그 로그 B550A. 그러면은 5000번대로 바꾸셨나? 네. CPU를? 5800으로 네, 573D로 해가지고 573. 알리에서 싸게. 아, CPU를요? 네. 요즘에 알리에서도 하긴 하는데 AS가 그렇죠. 심히 걱정이 되긴 네. 하지만 근데- 워낙 싸니까 그리고 요거 이제 제가 요런 에러가 나오면서 설치가 안 그러니까 되는 거죠. 이 오류 코드가 이것도 나오고 아, 다른 것도 나오고. 그 로그 파일 뭐 하면서 윈린가 뭐 하여튼 뭐 그것도 나와요. 이거 하다 보면 이게 이렇게 되면 좀 복잡해지긴 아, 할 것 그래. 같은데 제 생각에는 먼저 지금 SSD도 정상적인 거고 네. 윈도우도 지금 설치를 안 되신 거고 네. 그러면은 의심되는 건 CPU밖에 없어요. CPU가요? 네. 아 CPU가 불량이면 불량일 그럴 수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일단은 제 방식으로 이제 윈도우를 먼저 깔아보긴 할 건데 네.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뭐 기존에 다 썼던 것들이니까 네. 메인보드는 불량이 거의 안 날 것 같고 네. CPU가 간혹 그런 에러 증상이 있을 수 꺼져버리면 꺼지진 않았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꺼졌잖아요 지금. 어제 제 집에 살 때는 안 꺼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수상적 한번 일단 진단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점검 시간이 필요할 것 네. 같은데. 저 오늘부터 휴가여서 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사무실 거 바꿀 건데 마이그레이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지금 이거는 삭제를 다 시키고요. 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여기로 옮기면 되거든요. 이게 500이니까. 아, 인텔 칼퇴 해달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주문을 해놨는데 네. 해보고 그것도 문제 있으면 가져올게요. 그 부품이야 지금 그거는 언제 올지 몰라서. 아직 월요일 날 샀는데 지금 아직도 지금 대전 허브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조회해 보니까. 부품 사무실 걸요? 네. 아, 이게 꺼지는 것도 좀 난감한데 왜 이제 꺼지냐? CPU 쿨러를 떼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지금 이거 바꾼 게 그 네. 보드가 그때 중고로 사서 한 것도 있었지만은 네. 그러니까 하다가 뭔가 갑자기 안에서 펑 소리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큰 소리는 아니고 그냥 펑. 그럼 파워일 가능성이 많고. 그럼 이것도 그러니까 파워도 교체하신 거예요? 그때 사장님께 맨 처음에 그때 맡겼을 때 했던. 파워도 같이 하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은 좀 했어요. 파워 문제. 근데 전원은 또 켜져가지고 맨 처음에 조립하고 나서는 윈도우는 그대로 켜졌었거든요. 아, 이 하얀 게요? 네. 그 다음 쓰다가 윈도우가 막 안 됐다는 그러니까 얘기였습니다. 처음에 들어오다가 이제 오류 코드가 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저 블루 스크린 무한반복. 조금 난점검이긴 한데 네. 일단은 점검해서 네네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네네네. 같아요. 쿨러도 빼내야 되고. 알겠습니다. 네. 연락을 드리고 요것도 작업하고. 자, 요것도 기존의 메인보드가 이제 중고로 구매하셨다가 이제 불량이 나가지고 CPU, 메인보드, CPU 쿨러 케이스까지 직접 자가로 교체하셨어요. 근데 윈도우까지 잘 진입이 되고 잘 사용하다가 블루 스크린 뜨면서 블루 스크린이 뭐 여러 가지 나오고
문제가 돼서 직접 윈도우도 깔았는데 윈도우 설치도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컴퓨터 켰을 때 지원자 지금 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 점검해보고 뭐가 문제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몰 그리스를 너무 많이 발랐나요? 좀 닦아낼게요. CPU는 5700X 3D 모델이네요. 일단 의심이 되는 게 이제 CPU이기 때문에 CPU를 한번 교체를 해볼게요. 새 제품이라 불량률은 없겠지만 일단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CPU부터 장착해 보겠습니다. CPU 교체 후에 이제 윈도우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또 꺼져 버렸어요, 자동으로. 파워 교체를 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기존 파워는 850W 짜리고요. 그래픽카드가 3070이라서 750W 정도 쓰시면은 적당할 것 같아요. 자, 파워 교체 후에도 블루 스크린이 계속 뜨고 있고요. 오류 코드는 똑같이 뜨고 있습니다. 윈도우 한번 깔아 봐야 될 것 같고요.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 잠깐 켜놓고 대기해 보겠습니다. 자, 파워 교체 후에도 또 꺼졌습니다. 파워 교체 후에도 꺼졌어요. 대략 난감이네요. 어허. 자, 그러면은 지금 파워 교체 후에도 꺼졌거든요. 그러면은 메인보드에 연결된 선들을 웬만한 건 다 빼고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빼겠습니다. 3.0 포트 빼고 5V LED 5V LED 뺐고요. USB 빼고 5V 빼고 스피커 빼고요. 선 빼고 파워만 연결하겠습니다. 그래도 꺼지는지 보자고요. 그래도 꺼지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증상은 좀 흔하지가 않아요. 지금 CPU도 바꿨고 파워도 바꿨고, 이제 안 바꾼 거는 그래픽 카드랑 메모리인데, 메모리나 그래픽 카드 때문에 꺼지진 않거든요, 대부분. 이래도 꺼진다 그러면은 메인 보드 쪽을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메인보드도 새 걸로 이제 구매하셔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꺼지면은 일단 가벼운 거부터 메모리도 빼보고요. 안 꺼진다 그러면 지금 케이스에 어떤 선들이 문제가 있어서 컴퓨터가 꺼지는 것 같아요. 지금 케이스 관련 선들은 다 뺐기 때문에 이번에 또 꺼진다 그러면은 메모리 빼보고요, 그래픽 카드 빼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거는 이제 메인보드죠. 메인보드가 조립이 잘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케이스 선들을 다 뺐는데도 컴퓨터가 또 꺼졌습니다. 야, 이거 자, 메모리 2개 빼보겠습니다. 메모리 2개 뺐고요.
다시 컴퓨터 켜고요. 참 특이하게도 메모리를 지금 두 개를 뺐는데 안 꺼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메모리 두 개 중에 하나만 일단 꽂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메모리 하나만 꽂은 상태고요. 꺼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기다려 볼게요. 자, 메모리 재장착 후 한 개만 꽂았는데 화면이 또 나가고 컴퓨터가 꺼졌습니다. 다른 메모리를 연결해 볼게요. 이 윈도우 포맷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료 중요한 게 있으세요? 아, 컴퓨터가 계속 꺼지는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CPU도 바꿔보고 파워도 바꿔보고 하고 있는데 일단 조금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예. 예, 컴퓨터가 또 꺼졌어요. 다른 메모리를 해도 똑같고. 이번에는 메인보드 슬롯을 바꿔보겠습니다. 메인보드 슬롯을 4번에서 3번으로 바꿨어요. 꺼지는지 또 확인해 볼게요. 자, 메모리를 교체 후에도 전원이 꺼져요. 자, 어쩔 수 없이 메인보드를 드러내서 누드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금 계속 꺼지는데 그 원인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래도 꺼진다 그러면은 메인보드 불량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드랑 케이스랑 셔튼한 흔적은 없고요. 야, 이러면은 되게 복잡해지는데 일단 셔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배터리 초기화를 해봤습니다. 왜냐면 누드 테스트를 통해서도 전원이 나가버려요. 메인보드가 나가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해서도 또 나간다 그러면은 메인보드를 교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메인보드 불량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경우 또 메인보드를 보내면은 정상 판정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참 골치 아픈데 이런 경우가 참 골치 아픈 게 증상이 애매해 가지고 보내면은 정상이라고 해 가지고 다시 오든지 아니면 리퍼로 바꿔야 되는데 이 제품이 새 제품이란 말이죠. 새 제품인데 리퍼로 바꾸면 안 되잖아요. 새 걸로 교환을 해주면 좋은데 이 정책이 바뀌어서 그런 건지 예전에는 뭐 구매하고 얼마 안 되면은 바꿔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배터리 초기화 해도 전원이 나가버립니다. 배터리 빼고 초기화를 해도 전원이 나가버려요. 이렇게 되면 메인보드 교체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메인보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테스트 보드로 테스트를 좀 해보고요. 자, 이 보드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20 보드이긴 한데요. 뭐 윈도우만 깔고 테스트하는 거라서 550 보드를 안 써도 돼요, 굳이. 일단 보드 교체해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꺼지는지. 그리고 SSD를 한번 빼보고 부팅을 해봐야 되겠네요. 라스트로. 혹시 모르니까 SSD를 제거를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켜볼게요. 자, 다 제거를 한 상태고요. SSD도 제거를 한 상태고요. 지금 부팅은 잘 됐고, 그리고 나서 지금 전원이 꺼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보드 교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보는 겁니다. 네, 네. 아이고. 네네. 아니 저거 카메라에 사진을 네. 이메일에 보내는 거 좀 해주실 수 있으시죠? 아니 못해서. 이게 자동차에 뭐 이거 위반했다고 어디 뭐 튜닝했다고 그냥 고쳐서 사진 찍어서 보내려고 이거요. 그 사진 해가지고 사진 찍었거든요. 이렇게 요걸 보내주면 되거든요. 요거를 그걸 요 이메일 보내라고요? 네. 확인하고 문자 드릴게요. 예. 자, 설마 하고 SSD를 제거하고 기다려 봤는데 SSD는 이 제품이거든요. 삼성 SSD 안 꺼집니다. 이거를 개별로 다시 점검을 해 볼게요. 설마 SSD 때문에 전원이 나간다? 좀 애매한데 일단은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개인적으로 요것만 따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켜 있고요. SSD도 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SSD를 재장착을 해 볼게요. 이거 참 희한한 증상인데. 근데 SSD가 잘 읽히긴 하는데요. 발열이 조금 있어요. 일단 한번 다시 장착해보고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안 꺼집니다. 아까처럼 했다면은 바로 꺼져야 되는데 아직도 켜지고 있는 거 봐서는 SSD 장착 시 문제가 아닐까.
설마 했는데 SSD를 빼니까 되네요. 이런 황당한 일도 있습니다. 자, 다시 켰고요. 자, 다른 SSD를 지금 장착했고요. 기존의 삼성 1TB짜리는 지금 뺀 상태입니다. 삼성 1TB짜리를 꽂으면은 전원이 나가버리는 상황이고요. 얘를 여기다도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이쪽에도 SSD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꺼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꺼진 SSD를 윈도우를 다시 깔아봐야겠네요. 윈도우를 다시 깔아서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른 SSD 장착 시 꺼지지 않고 있고요. 온도 그렇게 높게 안 나옵니다. 40도 정도, 36도, 아까는 거의 50도 정도 나왔거든요, SSD가. 자, 기존 SSD 이제 달아가지고 윈도우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여기다 하지 않고 옆 칸에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꺼지나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자, 이쪽에 이제 SSD 달았고, 이쪽에 달았을 때는 전원이 나가버렸거든요. 이쪽에 달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안 꺼지면 이쪽에다 윈도우 재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또 꺼졌습니다. 또 꺼졌는데 이 상태에서 윈도우 설치를 해볼게요. 윈도우 설치를 해서도 꺼지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SSD 여기 있던 걸 여기 달았을 때 컴퓨터가 꺼진 상태고요. 자, 오류 코드가 OX8007025D 오류가 나왔어요. 산 넘어 산인데, 일단은 기존 SSD를 빼고 다른 SSD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꺼지는 증상은 없는데 일단 윈도우 설치가 안 되거든요. 다른 SSD로 윈도우 설치해 볼게요. 이거 가져오신 고객님도 윈도우 설치가 안 돼가지고 가져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윈도우 설치 전에도 문제가 있었고, 한번 뭐 꺼졌거나 켜지거나. 이번에는 0x800701B1 에러가 났네요. SSD를 교체했는데도 똑같은 SSD를 교체했는데 다른 코드가 나왔습니다. 오류 코드가. 일단 여기서 의심이 되는 거는 메모리 둘 중에 하나가 의심이 됩니다. 메모리 교체해 볼게요. 자, 일단은 메모리 두 개 중에 하나를 빼니까 윈도우가 잘 깔렸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불량인지 아닌지는 윈도우 깔리고 나서 메모리 테스트 프로그램으로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별 이상 없이 잘 깔렸고요. 기존 의심되는 메모리 꽂아가지고 부팅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잘 부팅이 되는지. 이런 경우는 부팅이 잘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간헐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들은 참 잡기가 힘들어요. 일단 메모리 교체해보고 윈도우가 정상 작동하는지 볼게요. 바로 윈도우가 정상 작동을 안 한다면은 메모리가 이제 100% 문제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메모리 검사 프로그램으로 검사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바꿨는데 잘 돼요. 일단 메모리 검사 프로그램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CPU 제자리에 이제 놓고요. 5700X3D고요. 다시 넣어서 윈도우 재부팅 해보겠습니다. 메모리 2개 다시 장착했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테스트를 다시 해볼게요. 자, 이제 결론이 났고요. 일단 파워가 PG 값이 낮아서 AS 받기로 했습니다. 구매하신 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AS를 보내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그쪽에서 이제 정상 판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AS를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권유해 드렸고, 그 다음에 메모리 32기가 삼성 거 2개 중에 하나가 계속 블루 스크린이 종류가 다양하게 떴고요. 그 메모리를 빼고 나서는 지금까지는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메모리 2개 중에 하나가 불량이고 파워가 불량 증상이 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고객님이 직접 조립하고 CPU 5700X 3D 모델로 구매하셔가지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하셨다고 그래요. 국내보다는 좀 몇만원 싸죠. 그리고 쿨러, 케이스 다 조립해서 잘 안돼서 이제 가져온 케이스고요. 윈도우 설치까지 완벽하게 잘 됐고요. 물론 한 달 정도 지켜보고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그렇게 2가지가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쉬운 점은 이 케이스가 이쁘게 잘 나왔는데 이쪽 쿨러가 아까 처음에 킬 때 돌지 않다가 한참 있으면 돕니다. 그거 외에는 별다른 증상은 없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KR 컴퓨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